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당과 근저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당이란 말, 근저당이란 말 이렇게 거의 유사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문을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당의 의미를 볼 텐데, 저당은 어떤 이제 담보 물건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얼마 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같은 곳에 어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당은 돈을 빌리는 쪽 채무자가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에 어떤 시계나 백 같은 것을 맡기고 돈을 얼마 빌렸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경우는 질권을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질로 맡겨두고 내가 얼마의 돈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쪽 전당포에서 그 물건을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동의를 하고 하는데, 저당도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그 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이렇게 현재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고, 그러면 그 저당과 근저당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은 아까 이제 그 물건을 이렇게 담보로 해서 얼마를 빌린다 이렇게 했는데, 근저당은 그렇게 빌리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은행권에 빌릴 때 보통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 얼마의 원금도 있겠지만 그 원금이 회수가 안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 이자나 회수하지 못한 이자나 그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이제 비용까지도 향후 발생하게 될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서 받게 되는 최고의 그 채무의 최고액을 설정을 하고 거기까지 그 저당을 설정을 해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근저당이 될 것이고, 근저당은 이렇게 이제 향후에 얼마의 채무가 될지 확정적이지 않을 때, 변동 사항이 있다고 봤을 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은 집을 담보로 얼마를 빌리겠다 하면 그 금액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근저당은 그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고 원금 외에 다른 비용까지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당과 근저당은 담보를 제공한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채무가 발생하고 돈을 빌리는 건 같은데, 차이로는 저당은 확정적인 채무, 근저당은 요즘 보통 이제 돈을 빌리듯이 이자나 그것을 회수 못했을 때 다른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서 변동적인 채무를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은행 쪽에 대부분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한다면 등기부상에는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그 채권 최고액 그런 게 얼마인지를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후순위나 다른 이제 그 채권자가 혹시나 있다면 앞에 있는 그 변동적인 채권의 범위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근저당을 설정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